내가 수업할 때 있잖아. 무조건 좌측 상단에는 노란색으로 요 표시 있지, 요 별표 표시. 요거는 단원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당구장 표시라고 하거든. 이렇게 X 쳐놓고 땡땡땡땡 이렇게 박아주는 거. 그럼 요거는 주제 하나를 얘기해. 그러면 지금 다항식의 구조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요거 다음으로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야. 그럼 여기 주제 안에 소주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본 원칙으로 깔고 할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다 보면 동그라미 1번 하고 나서 여기 안에서도 좀 세분화할 때는 이렇게 로마 숫자로 할 거거든. 혹시 로마 숫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 이렇게 땡땡 땡땡 하고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내가 쓰는 거대로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단원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이고,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원활하게 하려면 다항식이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수의 개념이야. 자, 그냥 질문을 할게. 질문을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준영아. 왜냐면 다 처음 본 얼굴이어서. 준영아, 차수가 뭐야? 문자. 그렇지.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가? 횟수에 대한 의미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자연수 값이어야 되겠지. 이거 혹시 너네 필기하면서 듣는 게 편하니? 아니면 다 듣고 나서 필기를 하는 게 편하니? 편한 거 얘기를 해줄래? 하면서 듣는 게 편해? 그럼 준영아, 너도 하면서 들을까? 왜냐면 이거 다 통일시켜야 되거든. 왜냐면 좀 이따가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 마지막에 물음표야. 몇 번 곱해져 있는가를 의미해. 다시, 차수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몇 번 곱해져 있는가야. 그래서 내가 바로 예시 한 번만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x의 세제곱에 y의 제곱이라고 해볼게. 요거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얘들아, 내가 질문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몇 차인지 질문할 거거든. 유빈이 맞지? 유빈아, 몇 차일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 자, 봐봐. X 문자야. 일단은 내 질문이야. X 문자야. 야, 준영아, 나가서 빵을 X개 사와봐. 그럼 몇 개 사와야 돼? 이거 잘 모르잖아. 그치? 그치? 일단 빵을 X개 사와봐 라고 하면 몇 개 사와야 되지 하면서 고민되잖아. 이러면 다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일단은. 알겠지? 모르는 값이잖아. Y는 모르는 값이잖아. 그래서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전부 다 문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값이면 일단 문자라고 얘기를 하자. 알겠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써놓을게. 자, 여기에서 모르는 값이면 일단 문자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X 3개에 Y 2개니까 총합 몇 개가 곱해져 있어? 5개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몇 차라고? 5차야. 알겠지? 요거는 몇 차야? 5차야. 자, 근데 여기에서 마법의 단어가 나와. 자, 여기에서 네모에 대한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네모만 문자로 생각을 할 거야. 네모에 대한 아니면 네모에 대해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알파벳을 문자로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x에 대해 x 세제곱 y 제곱이라고 하면 누구를 문자로 생각을 하자고?
연수야, 누구를? x를 문자로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럼 연수야, x에 대해서 몇 차? 그렇지. x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는 3차가 돼. 자, 그 다음에 자 y에 대해 x 세제곱에 y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자, 누구를 문자로 생각을 하자고? y를 문자로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이거는 몇 차? 2차야. 알겠지? 요 차수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아니 다음 시간 정도? 잠깐만 2단원이니까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쓰여요.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수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볼 게 개수거든. 자, 이 친구는 내가 질문 안 하고 그냥 뭔지 저 바로 써놓을게. 자, 개수라고 하면 문자 앞에 자 봐봐 얘들아 3x가 있어. 문자 이거 앞쪽이 알겠지? 문자 옆이 아닙니다. 앞에야. 문자 앞에 곱해진 수라고 써놓을게. 수라는 게 뭔지 알지?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 빵 3개 사와라고 하면 3개가 뭔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걸 수라고 불러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개수라고 하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끌고 와볼게. 자, 일단은 똑같이 써놓을게. 이그젠플 해놓고 x 세제곱에 y 제곱이야. 그러면 요거를 3단계에 걸쳐서 해석을 해줄 거거든. 다시 몇 단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해석을 해줄 거야. 첫 번째는 별다른 말이 없고 모르는 값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차라고 했지. 얘가 그냥 5차 항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 잠깐만 로마 숫자 쓸래. 첫 번째 5차 항이라고 했을 때는 x, y가 둘 다 문자야. x, y가 둘 다 문자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x, y가 둘 다 문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뭘까? 잠깐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잠깐 까먹었는데. 가원아 이거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수 뭘까? 1이지. 그치? 그래서 개수는 1이야. 알겠지? 뭔가 눈앞에 곱해져 있는 게 없으면 무조건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덧셈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수일까? 준영아. 그렇지. 0이야. 알겠지? 뭐가 더해져 있는 게 없으면 무조건 0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5차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x에 대한 아까 x에 대해서 생각했을 땐 3차라고 했지. 그래서 3차 항이라고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개수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준영아,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y제곱이 알겠지? x만을 문자로 보기로 했으니까 y제곱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내용 이해됐니? 다들 이해됐니?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자,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자, y에 대한 2차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y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어떤 문자? x라는 문자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문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x 세제곱이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정리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다 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릴게.
이것도 지우자.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요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얼마나 남았어? 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펜 좀 내려놓고 좀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줄 건데 지금 우리가 문자라는 말이 좀 여러 개로 쓰이거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변수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값이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조금 간단하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요거는 x값에 따라서 방정식의 상태가 달라져. 자, x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넣었어. 그러면 뭐야? 저 등식이 성립하지. 1 넣으면 성립해. 1 빼기 3 플러스 2니까 1 넣으면 성립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0을 넣었어. 그럼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지. x값에 따라서 방정식의 상태가 달라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 맞아, 얘는. 이거를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 알겠지? 자, 얘는 x에 따라 참거짓이 변해. 그래서 x는 우리가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 알겠지? 무슨 뜻인지. 방정식에서 문자를 우린 변수라고 불러.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했어. 잠깐만. 두 번째는 상수라는 말이 있거든.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정한 값 이렇게 쓰거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써놨을 때 자, a, b, c는 변할 수 있을까? a, b, c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대입하면서 이게 식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이거를 따질까? 아니야. a, b, c는 고정이 되어 있어. 그 상태에서 x에다가 숫자를 바꿔가면서 넣었을 때 성립한다. 이거 넣었을 땐 성립 안 한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a, b, c는 항상 어때야 된다고? 유빈아, 항상 어때야 된다고? 일정해야 돼. 그냥 하나의 값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거를 좀 적고 예시를 그냥 하나로 딱 해소할게. 자, 나한테 y는 ax라는 x에 대한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게 근데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1차 함수가 되려면. 얘 다시 x와 y에 대해서 무슨 함수라고? 1차 함수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서 x에다가 숫자를 바꿔가며 대입하면서 그거에 따른 y 값을 구해내지. 다시 x에다가 숫자를 1 집어넣었어. 그러면 y 값은 뭐가 나와? 그러나 a 값 y 값은 뭐가 나와? x에 1 대입했을 때 y는 a가 나오지.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숫자를 바꿔가면서 대입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게 변수라고. 알겠지? 방정식에서는 x에다가 숫자를 넣어가면서 확인을 하잖아.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방정식 처음 배웠을 때
예를 들어서 2x-1은 0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1 이항시키고 2로 나눠서 x는 2분의 1이에요 라고 배우지 않았고 x에다가 1 넣었어 안 돼, 0 넣었어 안 돼, 3 넣었어 안 돼, 2분의 1 넣었어 돼,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거든. 함수도 똑같아. x에다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y가 뭔지, x에다가 뭐 넣고 y가 뭔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배웠어요. 알겠지? 처음에 그렇게 배운 거 기억나니?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배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우린 변수라고 불러.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A가 변하면 관찰하는 의미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1차 함수가 있어. X에다가 숫자를 따다닥 집어넣어. 그때 Y값이 와다다 나오겠지. 그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 이 2라는 숫자가 처음엔 2였다가 두 번째는 3이었다가 그 다음 다시 2로 돌아왔다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너네 과학 배우지? 과학 시간에 최근에 배운 게 뭐가 있어? 운동의 에너지가 있어? 혹시 전기 안 배웠니? V는 IR? 이런 거 실험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좀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걸로 예시를 할게. 광합성 아니 광합성? 광합성 할 때는 그 햇빛의 색이 그 다음에 그 나뭇잎 크기 있잖아. 나뭇잎 사이즈. 나뭇잎 면적이라고 하지. 그런 거에 따라서 광합성이 얼마나 되는지 바뀌잖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햇빛의 양에 따라서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햇빛이 셀 때는 되게 큰 나뭇잎 가지고 와서 광합성을 시켜. 근데 햇빛이 약할 때 갑자기 소나무 잎 가지고 와. 그러면 제대로 된 관찰이 돼? 아니지. 그러면 나뭇잎의 사이즈는 동일하게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바꾸는 건 뭐야? 햇빛의 세기만 바꿔야 되지 않아? 그래서 햇빛의 세기가 변수고 그 다음에 나뭇잎의 사이즈는 상수라는 말로 쓰여.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함수 같은 거 다룰 때 x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 y값을 구하지. 그치?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그때 y값을 끄집어내지. 그런 의미에서 x의 값은 변하고 있으니까 무슨 수라고? 변수라고. 알겠지? 난 이제부터 말을 할 때 변수랑 상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너네가 알아들어야 돼. 아, 이거 그냥 그 문자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를 내가 계속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변수 있지? x값 있어? 거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번에 기말고사 봤을 때 2차 함수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함수 얘기가 공통수학원에서 계속 나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변수 하면 당연히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두 글자. 대입할 생각을 해야 돼. 변수 얘기가 나오면 뭐 할 생각해야 된다고? 대입할 생각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변수 나왔어. 뭐 할 생각하자고? 대입이야. 알겠지? 뭐가 됐든 간에 변수는 대입해서 관찰을 하는 거야. 알겠지? 뒷단원들 계속 할 때마다 나올 거야. 3단원에 항등식 얘기 나올 거거든? 그때도 또 쓰여. 계속 쓰여. 알겠지?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y값을 구해? 그러면 결론은 x는 변수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자 y는 변해서는 안 돼. 그러면 관찰 자체가 무의미해지잖아.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건데 a도 같이 변하고 있어. 그럼 뭐야 이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y는 변해서는 안 돼. 그래서 y는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 자, 그리고 남은 거 하나는 말로만 할게. 미지수라는 게 있거든. 다시 무슨 수? 미지수. 이거는 혹시 미지세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니? 약간 모르는 세계잖아. 그래서 미지수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데 모르는 값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너네가 구해야 될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 답은 정해져 있지. 수학 문제에서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모르는 값이야. 너네가 구해야 될 값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변수하고 상수 어차피 둘 다 문자로 표현이 되는데 상수는 변해서는 안 돼. 변수는 계속 대입을 통해서 그 값이 바뀔 수 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계획문에다가 요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도 변수긴 해. 근데 이게 그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지. 그러니까 x가 주체 아니야? 내가 주도적으로 변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독립 변수라고 하고 얘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었어. 일단 여기까지만. 졸리니? 졸음껌 줄까? 뭐 잘 안 보이니? 어디? 이거 화살표 두 줄 화살표 써놓고 변해서는 안 됨이야. 변해서는 x. 그러니까 a 얘들아 미안 이거 잘못 썼다. 이게 y가 아니라 a라고 써야 되는데 아까 이거 얘기했었니? 미안 내가 잘못 쓴 줄 몰랐지. 미안합니다. a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y라고 했어. 미안해요. a가 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a를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 자, 다음 거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하기 전에 다항식을 한번 정리라는 걸 해볼 거거든. 자, 봐봐. 요 정리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 우리가 이 정리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정리가 아니거든. 그냥 진짜로 뭔가 청소할 때 그 정리를 의미해. 근데
되게 난잡하게 뭔가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기준은 한 문자 그리고 차수, 요 두 가지를 기본으로, 그걸 뭐라고 해요? 다시 한 문자를 그 다음에 차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2xy 그 다음에 y 제곱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y 플러스 6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이 총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지. 자, x제곱이라는 항, 그 다음에 2xy라는 항, y제곱이라는 항, 그 다음에 3xy6이라는 항. 이렇게 총 6개의 항이 있는데 내가 얘를 정리할 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 문자 기준, 그 다음에 차수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x에 대해 x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두 가지가 있어. 방법 자체가 내림차순이라고 할게. 자, 내림차순이야. 여기 차수에서의 차를 의미해. 그러면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어디 있어야지 내려갈 수 있을까?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지 내려갈 수 있어. 위에서부터 시작이야.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를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얘는 높은 차수부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은 뭘까? x? 자, 6개 중에서 x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항이 뭐야? x제곱이지. 자, 그럼 첫 번째는 x의 제곱을 써줘. 자, 그 다음으로 x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항은 3x 말고 없어? 2xy지. 다시 3x뿐만 아니라 2xy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동류항 계산하듯이 해야 돼. 자, 요 2xy의 개수는 뭐야? 2. 자, 다시 2xy의 개수는 x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2y야. 얘들아, 이해됐니? 아까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x만을 문자로 생각을 하기로 했지.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의 역할을 한다고. x에 대해라고 말이 들어가 있으면 x 말고는 다 상수야. 얘 문자고 얘랑 얘는 상수야. 그럼 문자 앞에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 y를 우리는 상수, 즉 개수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이렇게 해주면 돼. 자, 2y하고 아까 3 있던 거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개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 y제곱 그 다음에 y6. 자,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6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x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아. 상수항이라고 불러. 알겠지? 얘들아, 혹시 이해가 됐니?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6은 무슨 항이라고 부른다고?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렇게만 정리하면 너네가 다시 복습을 할 때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CF라고 적어둘게. CF라고 써놓고, 자, EXY는 X에 대한 1차 항이고 개수가 2Y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3X 또한 X에 대한 1차 항이고 개수는
3이야. 자, 이렇게 문자가 같은 항을 뭐라고 불러? 이렇게 문자가 같은 거를 뭐라고 불러? 동류항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다시 요 두 항은 무슨 항? 동류항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둘은 동류항이기 때문에 2xy 더하기 3x를 해줬을 때 2y 플러스 3 개수합을 먼저 써주고 뒤에 x를 붙여주시면 돼요. 정리 다 됐니? 다음 거 한번 볼게. 아까 x에 대해라고 했지. 그럼 x를 문자로 생각을 하고 차수가 높은 거부터 정리를 한다고 했어. 그럼 얘는 반대거든. y에 대해 y를 문자로 생각을 할 거고 이제 내 오름 차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들아 올라가려면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지 않아? 밑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야. 다시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알겠지? 그래서 얘는 반대로 낮은 차수부터 오름 차수는 낮은 차수부터 해줄 거고 그리고 요것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한번 써볼게. 자, y가 없어야지 낮은 차수 아니야? y가 없는 거. 자, 첫 번째 거 y 있어 없어? y 없지. 그 다음에 이거 y 있어 없어? 없지. 얘도 y 없지.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3x 더하기 6까지 써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야. 그럼 이제는 y가 하나 있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y 하나 있고 여기도 y가 하나가 있으니까 첫 번째 거 y의 개수는 뭘까? 2x. 요거 개수가 몇이야? 1. 알겠지? 그래서 개수끼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2x 플러스 1의 y 그 다음에 마지막 y제곱 이렇게 써주면 얘는 1차 항 얘는 2차 항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뺄셈을 공부할 때 사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사실은 너네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설명을 했거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너네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있잖아. 2x 더하기 3x는 2랑 3을 먼저 더해놓고 그 다음에 5x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거를 약간 베이스로 깔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 그 너네가 그 풀었던 문제 있지? 12페이지에 있는 거 있지? 내가 그걸로 좀 정리를 할 거야. 상수항 정의가 뭐예요? 상수항? 문자가 없는 항.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는 항. 여기 y에 대라고 돼 있으니까 얘들아 이것도 좀 써놓을게요. CF 해놓고 상수항은 문자가 괄호그 변수라고 할게. 있지 않음. 그래서 요거 y에 대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y가 문자잖아. 그치? y가 문자야. 근데 y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상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혹시 1-1에 두 번째 것까지 다 풀었니? 계산 끝까지 안 됐어? 요게 예시 써놓고 정석, 기본,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고 내가 정석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 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까지만 일단 써줘. 그 동그라미 2번 연산 팁 TIP 연산 팁 정리하기 정리해서 자 정석책을 보면 우리가 그 뭐지 처음에 1단원 보면 그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단원명이 나와 있고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 그냥 봐도 돼. 여기 봐도 돼. 일단은 요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보면 되거든. 보이지? 요거 보이지?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런 초록색 박스가 나오거든. 요거를 우리가 기본 문제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숙제를 내줄 때 기본 몇 번 이런 식으로 내줄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의미해. 그리고 내가 숙제로 잘 안 내주긴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내줄 때가 있어. 기본 문제 바로 밑에를 보면 유제라고 써져 있거든. 알겠지? 요거를 우리가 유제 문제라고 불러. 그리고 이걸 쭉 넘어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문제만 쌓여져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 이거를 우리가 연습 문제라고 불러. 그래서 연습 몇 다시 몇 번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줄 거야. 그리고 정석책을 보면 문제 번호가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거든. 1-3번, 뭐 2-5번, 그다음에 3-1번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 기본, 유제,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 그러면 기본 1-3이라고 하면 1단원의 세 번째 문제를 의미해. 알겠지? 기본 문제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렬했을 때 1단원의 세 번째 문제야. 그럼 기본 1-3이라는 문제는 책에 딱 한 문제밖에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제 2-5는 2단원의 다섯 번째 문제를 의미해. 그 다음에 연습 3-1이라고 하면 연습 문제들 중에서 3단원이고 첫 번째 문제를 의미하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너네가 뭐 어떤 책을 좀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1단원에 1번부터 70번까지 있어. 2단원에 뭐 1번부터 65번까지 있어. 그러면 내가 자 65번 풀어와 라고 했을 때 어딜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정석책 같은 경우에는 단원에 그 다음에 그 해당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 안 헷갈리게 좀 익숙해지세요. 어차피 책 계속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정석책 기본 문제 1-1의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A, B, C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좀 같이 볼게. A가 칠판에다 문제 적는 동안 그냥 아까 풀었던 거 문제 한 번만 보세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써놓을게. 자, 봐봐. A, B, C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A-B-2C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쓸 때, 자, 봐봐. A랑 -B랑 -2C 이렇게 순서대로 세로로 적어 놓을 건데, 이게 내가 정리를 하자고 했잖아. X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다시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자고? X에 대해. 근데 X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무슨 차순과 무슨 차순?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을 정리할 때 X에 대해 내림 차순 정리할 거야. 연수야, 내림 차순이야? 어디서부터 쓰는 거야? 내려가야 돼. 위에서부터. 차수가 높은 것부터. 다시 차수가 높은 것부터. 그럼 A, X 차수가 가장 높은 게 뭐야? 하나, 둘, 셋. 몇 번? X 차수가 가장 높은 거. 3번. 알겠지? 자, X의 세제곱인데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가 있지. 다음 거는 X제곱 Y. 자, 봐봐. 3차, 2차 다음 몇 차 나와야 돼? 얘들아, 3차, 2차 다음은 1차인데 1차항이 있어 없어? X에 대해서? 그래서 건너뛸게. 그렇게 해서 3Y 세제곱 이렇게 쓸 거야. 자, 다시 3차, 2차, 1차 상수 요 순서대로 쓸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여기다가 싹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3차 있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띄고 마이너스 3XY 제곱. 얘들아, 2차가 없어. X에 대해서 2차가 없으니까 여기 중간 띈 거야. 알겠지? 그리고 1차, 그 다음에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해놓고 X 차수가 가장 높은 여기. 그래서 2X 세제곱. 그 다음 차수 높은 거 X의 제곱이니까 2X의 제곱에 Y. 그 다음은 이 친구 2XY 제곱. 그 다음은 이 친구 마이너스 4Y 세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야. 자, 지금은 한번 볼까? 마지막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거를 세로 방향으로 싹 더할 거거든. 봐봐. 얘 사라지지. 얘만 남아. 2x의 세제곱. 여기 위에 두 개가 사라져서 그 다음에 얘랑 얘만 계산해야 돼. 어차피 동류항이지. 그래서 3x의 제곱에 y. 이 친구 동류항이지. 마이너스 xy 제곱. 하나, 둘, 셋. 사라져. 끝이야. 알겠지? 세로로 정리만 해주면 계산이 끝이고, 이게 너네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쓰잖아. 그러면 항이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와. 이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정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계산하는 것도 계산의 편의도 있지만 실수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알겠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한 1분 남았으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